안녕하세요. 이영욱입니다. 피준계약서 파헤치기라는 주제로 지금 제가 만화 분야 계약서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기획 만화 계약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저작권법으로 박사를 했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변호사 되기 전에 좀 이렇게 직장 생활을 좀 했습니다. 전 원래 변호사가 될 생각은 별로 없고 좀 이렇게 만화 쪽으로 좀 일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하다가 지금 이제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이런 저작권 별별 이야기나 꿈을 그려가요 이런 만화책 같은 거를 좀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제 책 중에 제일 많이 팔린 책이고요. 이게 지금 제가 15년 정도 연재하고 있는 변호사 25시란 만화. 이게 이제 작년에 나온 웹툰 계약 마스터라는 책입니다. 한번 좀 약간 더 깊게 알고 싶다 그러면 한번 이 책 웹툰 계약 마스터 보셔도 좋을 거예요. 자, 이 강의는 제가 이제 강의하는 2023년 6월 시점에 표준계약서, 기획만화 계약서에 대한 해설과 이제 어떤 제 의견을 담은 건데요. 실제로 당사 간에 체결할 때는 이제 전문가 도움 받으시기 바라고, 요 계약은 이제 간단합니다. 이제 작가가 있고요. 이거 이제 출판사에서 기획만화가 나오는 겁니다. 기획만화라는 게 이제 아시겠지만 다 무슨 만화 시리즈 이런 어떤 혹은 계속 나오는 주로 학습 만화들 이런 거죠. 그런 연작들에 대해서 주로 출판사가 이제 기획이 주체가 돼서 진행하는 그런 계약서들을 이제 기획만화라고 합니다. 기획만화 계약서에서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할까? 먼저 알아두셔야 될 거는 기획만화 계약서는 저작권 양도를 인정하고 있는 계약서다. 물론 이게 약간 계약서가 표준계약서 나온 지 좀 됐습니다만 우리 이제 표준계약서에서 양도를 인정하는 계약서는 많지는 않은데 이건 좀 특별하게 이제 그 양도를 인정하고 있는 계약서다. 그래서 앞을 보시면 작가와 발주자는 아래 대상 저작물에 대해서 기획만화 출판 계약서를 체결한다. 그래서 여기 제호를 쓰시면 되고요. 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작가가 발주자에게 기획 의뢰한 내용에 따라서 대상 저작물을 창작하고 이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 재산권을 발주자에게 양도하기 위해 체결된다. 아예 목적 자체를 그냥 저작권 양도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거는 기획만화라고 해도 학습만화라고 해도 꼭 양도해야 되는 건 아니다. 당연한 거죠. 다만 이 계약서가 특별히 이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이렇게 양도가 나왔지만 사실 이 계약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계약서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기준에서 볼 때. 그래서 하여튼 목적에는 양도하기 위해서 체결된다라고 돼 있다는 점. 제2조 정의. 대상 저작물은 발주자가 아까 이제 기획하여 작가에게 창작을 의뢰하고 작가가 기획에 따라 창작한 저작물을 말한다. 아까 쓰게 돼 있었죠? 그 내용을. 네, 그 다음에 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 사진 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을 말한다. 공중송신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에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통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이제 전송도 여기 포함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이 계약서랑. 하여튼 이 표준계약서는 저작권법의 내용을 그냥 많이 정의로 넣어놨습니다. 배포는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발행은 복제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출판권은 이러한 것을 말한다. 출판은 다 아시죠? 요거랑 좀 이제 구별되어야 되는 개념이 배타적 발행권인데 사실 요 계약서는 출판 계약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요즘에는 사실 출판보다도 전자책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출판 분야 표준 계약서에는 이제 출판 및 전자책 발행 계약서, 배타적 발행권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작재산권의 양도. 작가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다음에 해당하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양도한다. 다만 위 저작물, 원저작물로는 2차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의 포함 여부는 별도로 정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복제, 공연 이렇게 쭉 써놨죠.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권, 2차 저작물 작성권. 그래서 이걸 이제 포함 여부를 이제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약간 사실 이게 권리 중심으로 양도하는 거는 좀 약간 좀 현실하고는 좀 안 맞는 면이 있습니다.
뭐 보통은 이제 다 이걸 다 이제 동그라미를 치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제 경험상으로는 이렇게 권리 중심보다는 실제 사용하는 것 중심. 예컨대 뭐 게임화라거나 뭐 드라마화, 영상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3조 2항 작가는 발주자에게 대상 조작물에 대한 저작지상권을 양도하는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다만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은 이 계약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은 이 계약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당연히 작가한테 있다거나 당연히 회사한테 있다거나 발주자한테 있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지. 원래 발주자에서 이걸 만들었다면 당연히 저작권은 발주자한테 있겠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일 뿐이겠죠. 4조 완전 원고의 인도. 작가는 최종 발주 후 언제까지 대상 저작물의 출판 후에 필요하고도 완전 원고를 발주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발주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인도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당연한 내용이고요. 완전 원고의 형태나 내용 등에 대한 발주자 요구사항은 별지일과 같다. 별지를 이렇게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별지를 보통 첨부하는 경우는 전 사실 이런 거는 별로 보진 못했어요. 완전 원고 형태 내용 등은 협의한다 정도 해도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5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이건 보증 조항입니다. 가끔 이제 작가님들 중에 이 조항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하시는 분도 있는데, 보통 그 저작권 계약에서는 당연히 들어가는 조항입니다. 다만 특허는 좀 다릅니다. 특허는 전 세계 특허를 모두 검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보증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요. 저작권은 보통 들어갑니다. 이것도 이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1항 보시면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작가가 소재 내용 등을 독립적으로 제작한 부분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작가가 책임지는 건데, 발주자가 작가에게 소재 내용 등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책임진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약간 좀 조화롭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 발주자가 작가한테 뭐 스토리를 줬다거나 뭐 캐릭터를 줬다거나 뭐 그런 걸 줘서 그게 문제가 됐으면 당연히 발주자가 책임지는 게 맞겠죠. 작가에 대한 존중. 이건 이제 저작 인격권 조항인데요. 대상 저작물 관련해서 발주자는 작가 자신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작화나 구성에 대한 평가절하 등 작가의 명예를 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건 뭐 사실 인격권보다는 뭐 당연한 내용이겠습니다. 발주자는 대상 저작물에 작가 누구 형식으로 창작자를 표시해야 한다. 이게 이제 성명 표시권 내용이 되겠죠. 인격권. 7조 발주자의 수정 요구. 제가 근데 실제로 실무해 보면 이게 굉장히 이제 분쟁이 아주 많습니다. 자, 내용을 볼게요. 1항 발주자는 대상 저작물의 창작 과정에서 이 계약 체결 당시 기획 의도나 의뢰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작가에게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나 작화 등을 며칠까지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것도 좀 이상하죠, 사실. 왜냐하면 언제까지 뭐 나올지도 모르는데, 예컨대 뭐 7일 안에 뭐 14일 안에 이런 건 몰라도 하여튼 그러나 작가가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발주자가 직접 대상 저작물을 수정할 수는 없다. 뭐 당연한 거겠죠. 동일성 유지권도 있고. 2항 발주자가 수정을 요구할 때는 작가에게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가능한 명확하게 서면에 기재하여 줘야 된다. 발주자의 수정 요구사항이 추상적이어서 그 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작가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수정 요구사항을 해석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뭐 취지 자체는 뭐 알겠습니다. 그렇죠? 가급적 그런 나중에 말썽 안 생기게, 그러니까 이제 모호하게 요구해 놓고 또 나중에 그걸로 또 문제 안 생기게 이렇게. 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한 번 수정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작가의 서면 동의 없이 실초 수정 요구와 다른 내용으로 수정 요구할 수 없다. 네, 한 번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보면 끝없는 수정 요구, 이게 이제 많이 문제가 되죠. 어느 정도 해오면 또 이제 또 고치라고 그러고 또 고치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세한 조항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작가는 시나리오 완성, 스케치 완성 등 작품 창작의 각 단계마다 발주자에게 그 시점까지 작가가 제작한 작품을 검수를 요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자 이제 이걸 좀 확인해 달라고 주면 검수하고 수정할 사항이 없을 경우에 수정할 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기재한 검수 확인서를
작성 교부해야 된다. 물론 수정사항 있으면 수정을 요구해야겠죠. 자, 그리고 검수 확인서를 작성 교부한 것에 대해서는 서면 동의 없으면 또 수정 요구하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수정 요구로 하도 말썽이 많이 생기니까 그거를 이제 분명히 하기 위한 조항들을 많이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8조 대금의 지급. 발주자는 작가에게 이 계약에 따라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는 대가로 얼마를 뭐 한 권당 1,000만원 이렇게 뭐 금전을 지급 이체겠죠.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대금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인데 근데 사실 이게 꼭 일시불로 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사회적인 일반 여론은 이런 일시불에 의한 저작권 양도는 하지 말아라. 이제 특히 구름빵 사건 같은 경우죠. 그래서 추가 보상 청구권 지금 이제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이렇게 일시불에 의한 저작권 양도는 추가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추가 보상 청구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 이제부터 이제 관리 조항 같은 건데요. 작가 또는 발주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상대방은 며칠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보통 뭐 14일, 뭐 7일 이렇게 쓰겠죠. 여기다가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가 될 수 있죠. 해지가 될 수도 있겠죠. 이때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해제냐 해지냐는 사실 실무에서는 크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 계약 같은 경우는 해지고 그렇지 않은 계약은 해제입니다. 작가의 규칙사유에 의해서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 작가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와 별도로 작가와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작가, 지급받은 대금 및 대상작물 창작을 위해서 발주자로부터 받은 자료의 원본을 일체 발주자에게 이제 반환하고 자료 및 자료의 복사본 및 디지털 데이터는 모두 파기한 후 파기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 교부한다. 발주자는 작가로부터 받은 원고 등 자료의 원본 일체를 작가에게 반환하고 뭐 자료들 파기하고 확인 서면을 이제 교부해야 된다. 당연한 내용들이겠죠. 받은 자료 돌려줘라 하는 거죠. 자, 발주자의 규칙 사유에서 계약이 해지됐을 경우에 손해배상 의무와 별도로 작가와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내용이 비슷합니다. 작가는 대상저작물 창작을 위해서 발주자로부터 받은 자료의 원본 일체를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고 자료의 복사본 및 디지털 데이터는 모두 파기한 후 파기 사실을 확인한 서면을 작성 교부한다. 지급받은 대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네. 발주자는 작가로부터 받은 원고의 자료 원본 일체를 작가에게 반환하고 자료의 복사본 및 디지털 데이터는 모두 파기한 후 파기 사실을 확인한 서면을 작가에게 작성 교부한다. 근데 이거는 사실 그 손해배상과 대금 반환이 이제 연결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딱 잘라 규정하는 게 적당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손해배상이 있고 대금 지급이 있으면 이제 같이 정산을 하겠죠. 소송 같은 데서. 자, 5항 작가가 발주자 소속 임직원에 의해서 성희롱, 성폭력 등의 성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작가는 해당 임직원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 요청할 수 있고 발주조사는 사실을 확인한 후 업무 배제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작가 또는 발주사가 상대방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등 성범죄로 인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발주사는 작가의 성범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결국에는 이제 그 작가건 발주사건 상대방이 어떤 성희롱, 성범죄 같은 경우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취지겠죠. 약간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다음 이제 14조 재해사고는 이제 뭐 불가항력 조항입니다.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작가 또는 발주자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서로의 책임 면제하고 후속 조치를 서면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합의건 뭐 협의건 크게 상관은 없죠. 11조 계약 내용의 변경. 계약은 발주자와 작가 발주자 쌍방이 합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뭐 당연한 내용 같고요. 12조 이것도 뭐 그냥 큰 문제는 없는 내용입니다. 이 계약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작가와 발주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 및 계약 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제1항의 합의를 포함하여 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작가와 발주자가 이 서면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 뭐 서면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13조 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무슨 법원을 여기 쓰는 거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뭐 1심 법원을 한다. 보통은 뭐 요즘에 평등하게 하는 경우에는 뭐 민사소송법에 따른 뭐 관할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이렇게도 쓰죠. 14조 효력 발생.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이 된다. 네. 그래서 좀 짧게 기획만화 계약서를 봤습니다. 이 기획만화 계약서가 이제 앞에서 봤지만 그 좀 문제가 있다면 그 일시불에 의한 저작권 양도를 인정하는 계약이라는 거, 그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만화 웹툰 분야도 표준계약서 개정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서 좀 더 발전된 형태로 이게 좀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제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른 계약이 있다면 그때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